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과 드론을 서로 치고받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냐면 코스피 코스닥 떨어졌어요. 달러 원 급등, 엔 원 급등, 마지막으로 금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여쭤봐요. 지금이라도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제 대답은 조금 망설여지긴 해요. 자, 제가 금 가격 그래프부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 한 15년간의 금 그래프입니다. 급등했다가 쭉 밀렸다가 지금 그 후로부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죠. 이때쯤에 좀 금을 산다라고 하셔도 참 좋았을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너무 많이 금을 사려고 하시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반도체도 3월에 수급이 너무 많이 쏠렸거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하루에 10%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갑자기 금에 관심도 안 두시는 분이 비싸지니까 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금의 가격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금을 어떻게 투자하시는 게 효율적일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금 가격 되게 간단합니다. 돈값이 금값이 되죠? 금값은 똥값이 됩니다. 돈값이 똥값이 되면 금값은 금값이 됩니다. 이해하시기 아주 간단하시죠? 어떤 의미냐면 금이 표시되는 게 US 달러거든요. 얘가 세지기 시작하면 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을 금 가격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명목금리 떨어지고 금 가격 올라가고, 명목금리 올라가고 금 가격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구간도 있어요. 왜냐면 명목금리만으로 금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의 가치를 만드는 금리, 두 번째가 돈의 가치를 타락시키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대표적으로 돈의 가치를 타락시키는 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엄마가 그 돈을 열심히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서 은행에 저금을 하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부자가 된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아빠가 엄청나게 돈을 벌지 않는 이상.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는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을 사셨던 분들이 소위 강남의 복부인들입니다. 부동산 사시면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쭉 이겨가면서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는 이 인플레이션한테 잡아먹힙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미국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노란색이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쭉 밀리죠. 이거 인플레이션이 빠지니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요. 금 가격 따라 올라가고. 물론 이렇게 아닌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선 인플레이션과 금 가격은 동행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변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결합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에서 실제 명목금리를 빼면 어떨까?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인플레이션, 돈을 타락시키는 놈과 미국 국채금리, 돈의 가치를 주는 놈을 뺀 겁니다. 그리고 금 가격을 보면은 거의 완벽히 일치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여긴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릴 거고. 즉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 그럼 금 사면 괜찮겠네. 그런데 명목금리인 미국 국채금리가 위로 튀네? 그럼 금은 안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게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 메커니즘이 말을 안 듣는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경제 상황이나 통화 가치 금리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지정학적 위험과 수요와 공급입니다. 즉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간다. 그런데 왜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까라고 하면은 그 전에 있는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전쟁, 정치적 불안감. 지금 전쟁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정치적 불안정. 올해가 전 세계 인구의 몇십 프로더라? 한 50% 이상이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 미국,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연재해, 이건 없었지만. 즉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되게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금 수요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중국은 2022년부터 달러의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달러를 팔기 시작하면서 금을 사기 시작해요. 2022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달러의 대체제로 금을 찾으면서 금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근데 실제로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미국, 중국과 마찰이죠. 두 번째,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또 통과시켰어요. 전쟁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2019년부터 금을 계속 모으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을 더 모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언제든지 뒤로 슬쩍슬쩍 무언가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 계좌에 돈을 맡겨놨어요. 얘네들이 내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서방이 우크라이나 상대로 러시아 지도층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 돈이 아닌 게 돼요. 돈이 아닌 게 될 때 금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금을 되게 많이 샀고, 또 한 가지, 이 오른쪽이 인도입니다. 보시면 인도는 금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금을 지금 사고 있을까요? 안 사요. 오히려 독일은 금을 파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굳이 금이 필요 없죠. 미국과 멀리 있는 나라들은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심해지기 시작하면 금 가격은 안 멈출 겁니다. 우리가 돈의 가격을, 달러의 가격을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와 계속 반대로 가다가 드디어 동행을 합니다. 이 동행을 계속해서 금 가격이 올라서 달러를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달러가 비싸니까 팔아야 되냐. 아마도 독자님들 중에서 금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관심 바뀌었고 최근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항상 그럴 때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2,400이 넘어간 상황에서 금을 더 사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제 포트에 있는 금 그 정도만 보유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금을 사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비싸져 있는 금을 흘려보내자가 제 생각이고요. 우리는 금 가격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보다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금이란 놈이 뭐 3번 타자, 4번 타자는 아니더라도 9번 타자로서 쓸모가 있는지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 의외로 괜찮아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 20년 되죠. 20년 동안 금이, 정확히 말하면 금이 ETF가 얼마나 벌었을까 보시면 연 복리를 8%씩 벌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변동성 그렇게 안 커요. 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유럽, 한국, 중국의 주식시장 훨씬 못하죠. 변동성 훨씬 크죠. 우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알고 있는 채권 볼게요. 장기 채권, 변동성은 금이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수익률은 반이고, 오일 볼게요. 오일은 엄청 높은 변동성의 수익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 하나로 봤을 때 금이 괜찮냐라고 보면 당당히 금 괜찮은 놈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얘가 반 아이들이랑 다른 선수들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과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 좋냐라고 하면 이렇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바구니를 나눠 담는 거고 계란이 안 깨지거든요. 그럼 볼게요. 나스닥, S&P랑 되게 상관관계가 낮아요. 유럽, 한국, 중국이랑도 낮고요. 채권이랑도 별로 안 높아요. 오일이랑도 별로 안 높아요. 높은 게 없어요. 대부분 자산과 되게 따로 노는 아이예요. 그래서 금을 보유한다는 거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하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 사지 말래매요.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2,400 넘어 있는 이런 높은 상황에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금이 조금 사라질 때, 금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훌륭한 자산이니까. 제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빛나는 자산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좋은 자산이다. 단지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기보다 지금 너무 좀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찬찬히 살펴보고 금 가격이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하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영동 푸테크와